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 세 번째 날이네요. 오늘 어떻게 시작할까? 어제 안 했던 여기 마리셀리 프랑켄슈타인을 탄생시킨 작가래요. 그러니까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작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SF 영화에 어떤 중요한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분이 1700년대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가이자 시인과 결혼을 했대요. 되게 낭만적이로 들리시긴 하겠지만 아마도 콩깍지가 씌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프랑켄슈타인이 탄생되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괴기스러웠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 낭만파 시인들이 되게 이제 뭐 책임감 없이 바람둥이에다가 정말 거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뭐 요즘에도 결혼 생활을 편하려고 결혼을 하진 않는데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나?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막 자꾸 이상한 데로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막 복잡해져서 제가 아까 이 책을 잠깐 읽었어요. 류시아신이 이제 작가님이 올해 또 내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딱 읽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지금 마리셀리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내용을 이제 읽었거든요. 물론 마리셀리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여기 있다.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좀 뭐 그걸 껴안고 갔지만 여기 이제 렌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티벳 우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대략적으로는 아까 읽어보니까 수달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올빼미한테 희생을 당하는 거죠.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밝은 달밤에 밝은 물에서 뭔가 먹이를 물고기를 낚아채면 올빼미가 그걸 또 낚아채갖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절히 이제 뭐 고착되면 뭐 권리가 된다고 안 해주면 또 막 괴롭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달이 올빼미를 따라 이렇게 뭐라 하죠? 따돌릴 만큼 되게 따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았대요. 왜냐면 올빼미가 떠날까봐. 그거 참 이상하죠? 떠나면 좋잖아. 자기가 먹은 거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처럼 뭔가 왜 그렇지? 왜 줘야 되지? 저 사람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싫은데 왜 하게 되지? 이런 전생의 빚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렌착이라고 부른대요. 이런 관계를 이게 전생의 빚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설명 진짜 못하죠. 근데 이해해주세요. 제가 오늘은 유독 컨디션이 별로예요. 제가 하루 종일 좀 뭐 작업을 좀 했더니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강제로 혹은 속임수를 써서 금품을 빼앗았다면 이제
막 1년 후든 10년 후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죄책감과 부채감을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생에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이번 생에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죄책감과 부채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렌착이래요. 이게 처음에는 여기는 안 읽었어요. 여기만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읽다가 렌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도대체 뭐야? 그래서 앞으로 넘어갔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읽은 건 이거예요.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훌륭한 정원사는 어느 가지가 나무에 유익하고 어느 가지가 단지 자양분을 빼앗을 뿐인지 구분할 줄 안다. 가지치기 안 된 나무가 가수원을 망가뜨리듯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인생을 고갈시키고 불만족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관계의 가지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올빼미가 없으면 수달은 넓은 호수를 헤엄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수달이 없으면 올빼미는 충분히 맹금류로 살아갈 수 있다. 수달의 삶은 수달의 삶이고 올빼미의 인생은 올빼미의 인생이다. 이 단순한 자각이 불건강한 관계를 끊는 길이다. 그렇죠. 올빼미도 수달이 자꾸 먹이를 주니까 피도피도 살만 찌고 그 맹금류의 그 특성을 잃어버리니까 천적이 나타나면은 그냥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주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어쨌거나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능력을 키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목적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잃지 말자라는 목적이 더 강하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새벽인가 어제 밤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계속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뭔가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어제 별 그 전차 장막 칠하면서 제가 별 얘기했었는데 어쨌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나는 이걸 왜 하려고 그러지? 이거를 엄청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목적이 정확해야지 뭐를 뭐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가서 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관심 받아봤자 제가 잘해주지 못하는 성격이라 이게 살갑고 잘해주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좋아하지만 챙기고 뭔가 남다르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근사근한 어떤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못 됐나 봐요. 어쨌거나 그런데 그 목적이 진짜 뭐였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래서 되게 그냥 무작정 시작한 거야.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지나면 안 돼. 이제 이 시기도 지나면 나는 진짜 변화를 할 수 없겠구나 이러면서 변화 이러면서 그렇구나, 나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고 싶었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네요. 어제 장막에 별을 칠했는데 이 별이라는 것도 우주에 떠있는 어떤 행성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너무 멀리 있어서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우리에게는 손이 잡히지 않는 그냥 빛과 같은 존재지만 분명히 이 별이라는 이 존재들은 이 우주상에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열매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 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나,
근데 어제 이거를 칠하고 나서 저만의 목표를 찾아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구나. 그래, 일단 움직여 보니까 뭐 하나는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저 혼자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헤매고 부족하고 헤매고 이게 단지 그냥 소음에 불과한 뭐 동영상이 돼서 외면을 받더라도 슬프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창피하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러지 말자. 그렇게 했지만 그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랑 진짜 마음에서 생성되는 건 다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나고 그래서 그거와 하루 종일 싸웠던 것 같아요. 싸웠다는 건 너무 전투적인가요? 이 말투. 너무 제가 말이 은근히 세기도 해서 한 번씩 얘기하면서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막 물어봐요. 자, 일단 뭐 사설은 거기까지 하고 오늘은 아까 질문 생각했었는데 또 깜빡했어요. 이게 저는 정말 좀 제 자신한테 참 저 오늘 질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난 그거 해야지, 오케이 그거였는데 역시 그것도 욕심이었나 봐요. 그러면 진짜 욕심을 버리고 그냥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따단. 맞아요. 저 이래요. 저 진짜 이래요. 어쩜 좋아.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고. 이렇게. 정말 이게 칼에 둘러싸인 것처럼요. 오늘 칼칠하기 싫은데. 저 오늘 이게 칼이 먼저 보였는데요. 두 번째로 보인 게 드레스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몸을 오늘 이런 옷을 입고 갔었어요. 원피스.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원피스 입고 가갖고 출근했는데 오늘 뽑은 카드들이 다 이렇게 원피스 입은 여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원피스를 칠해야겠어요. 칠하면서 또 저만의 수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뭐라 해야 되죠? 마리셀리도 결혼해서 낭만파 시인과 결혼을 해서 뭣도 모르고 고생을 엄청 하셨잖아요. 오늘 상담을 오셨던 손님이 바로 그 단계에서 오셨어요. 최근에 썸을 타시는데 남자분이 카드가 조금 쎄하더라고. 무슨 카드가 나왔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이게 아니라면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할 텐데 막 지금 멀티로 하려니까 생각이 더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좀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나이가 많으세요. 한 50대 정도 되신 40 중후반? 그러니까 남자분을 한번 갔다 오셨더라고. 한 번이 아니라 하여튼 조금 그 프랑스 낭만 시인처럼 사셨더라고요. 바람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것까지는 이제 뭐 모르겠고 어쨌거나 낭만파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연민으로 그분을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거 아는데도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렸습니다. 예. 왜냐면 여자분이 그런 돌보는 일을 좀 하세요. 돌보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좀 길고양이라든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이제 어떤 상황인 건지는 아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돌보고 그런 저기 막 그 애견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이분에게 마음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의지를 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카드를 자세하게 뽑아보니까 제가 볼 땐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사귀지 말라가 아니라 들어주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내가 좋아서 그분이 뭐라 해야 되나, 마음에 그러니까 있으니까 오셨겠죠. 있으니까 고민하셨겠죠. 됐어 이러면은 안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에 끌리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됐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거 보나마나 막 이런 느낌이 확 드는데, 그래도 그거는 제 감정이고 어쨌거나 근데 그분한테도 그 남자분이 뭔가 이제 암시를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힘들었던 과거를 다 털어놓으시면서 그 와중에는 등간 좀 힘든 얘기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거기에서 좀 그랬어요. 포인트가 나 이렇게 힘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그래도 양심적인 분 같았어요. 자기를 만나면 상처를 받을 텐데 괜찮겠느냐고. 거기에서 이제 이분이 좀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서 경각심을 자기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더 좋잖아. 너무 솔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그게 또 왠지 위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냉정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먼저 해보자 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예. 보니까 느낌이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불행한 그게 더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하고 거의 뭐 으르렁 한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분의 숙제지 이분이 그거를 해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이분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은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 라는데, 그게 좀 저는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터놓고서는 나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네가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줄 거지? 이거로 들렸어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그래도 있다면 가셔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아픔은 이전의 아픔이죠. 내가 아프게 한 게 아니잖아. 이전의 아픔이라고 그러죠. 이전의 아픔은 당신이 스스로 극복하고 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별것도 아닌데 말하기 정말 힘드네요. 예. 그래서 그분도 한부터면, 그러니까 여기저기 저한테 오기 전에도 다른 지인들한테 이제 뭐 그냥 또 뭐 얘기를 좀 상담을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남녀 관계는 누구도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분들은 저처럼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은 다 좋으세요. 직관 좋고 판단력 좋으시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루션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가는 것도 성장이니까. 그래도 봤을 때 되게 뭐랄까 스스로 극복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 보였어요. 그분도 나이가 좀 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알아서 당연히 다 판단 잘하고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렇게 40대 넘어서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이 의외로 너무 모르세요. 다 안다고 하는데 모르세요. 그게 무서운 거지. 난 다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를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분들이 그 나이대 분들이 오히려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상대 배우자감을 고른다거나 만남에 있어서.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운 것들, 들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자신만만함이 약간 나 세상 좀 살았어 알아요 라는 약간 그런 자신만만함과 또 뭐랄까 순수함? 그래도 순수함 같이 혼재돼 있어 갖고 예, 되게 혼재가 돼 있어서 되게 애매하세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들한테 그거를 이제 그 중에서 좀 조언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는데요. 좀 조언을 안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개척정신이 좀 강하신 분들.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상담을 오냐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상담을 맹신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상담을 참고로 하고 판단은 스스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중요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해서 좀 자기의 부족한 면이라든가 알지 못했던 면을 진짜 참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겠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저도 그 현상이 있었죠. 예, 저는 항상 기준이 저예요. 저의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게 되는 거지 제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이렇게 좀 오류나 잘못이 많았던 사람들이 확실히 촉은 좋아지는 것 같아. 나도 식겁하는 게 있거든. 나쁜 생각 많이 한 사람들이 나쁜 생각 많이. 그래서 도둑과 경찰은 사주가 같대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좀 발칙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상상력이 좋아서 괜한 상상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느니 뭐 그렇게 해서 어쨌느니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오늘 오셨던 그분은 이제 좀 남자분이 되게 뭐랄까 좀 고수의 냄새가 스멀스멀 났었어. 좀 연민을 자극해서 힘들게 하는. 그게 머리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질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악의적인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고수의 냄새가 났어요. 제법.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분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어떤 그 고통이나 서로의 갈등, 고통, 그런 쓴맛 이런 거를 모르잖아. 그냥 그 사람이 결혼해서 다듬어져서 조금 그냥 일반 총각들보다는 결혼 안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성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라든가 뭐 이런 그 유부남이라든가 돌싱 남녀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만의 그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이제 또 원숙한 아픔을 딛고 성장한 그런 좀 그런 원숙함으로 보일 수 있어서 그게 때로는 위험하게 작용을 한다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진심을 알아가려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전이 돼서 막 결혼을 서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남자분도 섣불리 결혼을 선택을 하고 또 이혼하자마자 또 해서 아마 좀 여러 번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도 또 조심스러워졌겠죠. 문제는 그렇게 결혼을 연거푸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지 이게 다 원인이 섞여버려서 원인이 그렇게 되면은 뭐가 어디서 잘못되는지 이게 다 엉켜갖고요 좀 성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고 결혼이고 무조건 공백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거든요. 청소를 해야죠. 이사를 가면 우리가 이사 갈 때 우리가 살던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싹 그 청소하잖아요. 들어갈 때도 입주 청소하듯이 다 청소하고 들어가잖아요. 사람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담았던 추억들 그런 것들 다 청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인다면 나도 떳떳하고 그리고 괜히 지난 사람하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람마다 비슷한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너도 그렇구나 막 이렇게 비교해갖고 괜히 생사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좀 벗어내는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별을 한다 했을 때 그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1년 사귀었다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원래는 2년인데 2년 정도는 공백기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나 다 헤어지면 뭐 좋아서 헤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끼리 힘들었던 것들을 계속 곱씹고 이해하면서 자기 반성도 좀 하고 그렇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대가 이제 그런 어떤 거를 할 때도 리드해 줄 수 있잖아요. 잘못된 어떤 의사소통이 될 때 내가 말이야 라든가 또 나는 내 자신이 이런 게 조금 내 스스로도 단점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에 대해서 설명서를 줄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윽박이라든가 비난하는 말투 이런 걸 들으면 되게 위축이 돼갖고 똥꼬집을 피웠었어요. 제 그 성격수가 은둔자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알아요. 제 머리로는 너 고집 피우고 있다 아는데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이 상태 돼요 진짜. 약간 이 비슷한 상태가 돼요. 그래갖고 괜히 우기는 거죠. 우길 게 아닌데도 심술 부리고 그래서 그냥 꼼짝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여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지만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으나 움직이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붕대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인 게 아닌데다가 여기도 잠깐 살짝 올라갔어요. 밑으로 보려면 볼 수 있고 칼도 뒤로 꽂혀 있는 거지 앞에는 트여져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래 제 모습 같네요. 제가 처음 타로 좀 시작해
했을 때도 이게 나왔어요. 저는 변화를 줘야 될 때 이 카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시시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막 이런 다소 건방진 마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걸 못 버려요. 그냥 그대로를 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 부족함은 제 스스로 실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상담에서는 오늘 상담은 그거였네요. 예. 그래서 이게 색칠하다가 제가 스스로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서 동영상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미 칠해버렸는데 끊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럴래나? 내일 분명히 연관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이거 말고 유튜브 말고 밴드에다가 하루에 2번씩 글을 올리거든요. 근데 확실히 타로는 동시성의 원리가 맞아요. 항상 그 비슷한 내용이라든가 연관되는 어떤 이슈들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오늘 밤이잖아요.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12시 넘었으면은 뭐 내일이나 마찬가지죠. 월요일. 그래서 저녁에나 저녁이 갈수록 그 다음날 일진하고 되게 비슷한 어떤 기분이라든가 컨디션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카드를 뽑더라도 일진 카드를 오전에 뽑은 거랑 저녁에 제가 피드백을 쓰면서 저녁에 뽑으면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제 전차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전차 카드 나왔는데 오늘 제가 목표를 잘 찾고 잡았는데 오늘은 이게 나왔어요. 아, 내일 행설수설 하려나 보다. 그래도 내일 밤에는 뭐 또 더 좋은 컨디션이 찾아오겠죠. 오늘 어쨌거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막 식은땀이 나요. 더워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오늘 제 스스로 그냥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포기하지만 말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요. 예, 그냥 도전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로 했답니다. 그쵸.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한가해서 제가 상담을 좀 안 하거든요. 거의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 종일 매뉴얼 다시 공부해보면서 참 너 그동안 말은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할 때 말 잘해요. 유튜브 할 때보다. 지금 오늘은 더더욱 버벅대는데 맨날 상담할 때 아유 참아야지 그래야죠 아유 맞죠 그렇죠 맨날 되게 아는 척 많이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머릿속에 정체가 온 것 같아요. 상담하면서 그렇게 쉽게 제 마음은 쉽게 한 건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 건 맞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아닐 거다. 당사자는 그 한마디 듣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이래서 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는 사실 하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진 않아요. 일단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밴드도 누가 볼 거다, 뭐, 누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제가 스스로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그럴까봐 제 스스로한테 숙제를 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그냥 꾸준히 며칠 썼는데, 어떻게 밴드에서 유출이, 이제 뭐, 유출이래. 하여튼 노출이 돼서 회원들이 갑자기 확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얼결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한 4년 정도, 4, 5년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 유튜브도 이렇게 이제 조용히 혼자서 하다 보면 뭔가 제가 느끼는 게 또 생기겠죠. 밴드처럼 처음에는 사실 약간 상상도 했어요. 밴드처럼 했는데 저는 오늘 되게 겸손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더 겸손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가 또 머릿속에 뭐가 자꾸 채워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지금 느끼다 보니까 말문은 점점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왜 혼자서 이렇게 주저리 수다를 떨고 있을까요? 아마도 뭔가 욕심껏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겠죠? 그래도 오늘의 아쉬움은 그래도 3번 연달아서 3일을 했다라는 거에 칭찬하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그리고 즐거운 꿈 꾸시고 내일 또 봬요. 사랑합니다.